네,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속에서 빠른 진단과 정확한 분석으로 투자의 기본기를 다져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8년도를 한 해를 정리해 주시는 강의를 박성규 프로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부동산, 우리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급변하는데 가장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항상 부동산에 있어서는 정책적인 변화가 부동산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의 결정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본 도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부동산에 있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맨 위쪽에 있는 그래프가 서울권, 그리고 중간에 있는 데가 수도권, 그리고 아래쪽이 지금 전국 평균에 대한 변동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변동률로 한번 2017년도, 18년도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정책이 나왔죠. 근데 이 정책에 있어서 연결고리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2017년도로 넘어가서 17년도에 파리 대책, 그리고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12월 13일 날 발표됐던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한 방안까지도 한번 이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올 들어서 첫 번째 발표됐던 시행령 개정으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뭐냐면 양도세 중과였습니다. 양도세 중과. 자, 이 시점이 언제였냐면 4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그래프를 보시게 되게 되면 지수가 쭉 내려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시게 되게 되면 강남이나 재건축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들이 일정 지역에서 폭등하다 보니까 안정관 진단을 강화시키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되돌리는 정상화에 대한 방안이 나왔고요. 전체적인 그래프를 봤을 때 미국 금리 인상이 3번이 있습니다. 3번이. 금리 인상은 일단은 제쳐두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거래가 떨어지고 강화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전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맞추겠다라고 말씀을 정책이 나와서 했지만은 제가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이후부터 6월 달까지 지방의 모델하우스 분양하는 곳에서는 거의 한산할 정도로 부동산의 심리가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6월 달부터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걸리기 시작하는데, 자, 그때 마침 금리 인상이 진행됐고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금리 인상, 외부적인 효과들, 또 미중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도 항상 물음표를 그렸는데, 자, 그러면서 가장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게 된 시그널이 뭐였냐면, 시그널이 7월 달에 나온 종부세 인상 방안을 던졌을 때 계산기로 들여다 보니까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방안이었고요. 또한 전 국민의 2% 정도, 1%에서 2% 정도에 해당되는 방안으로서 급격히 서울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017년 8월 파리 대책, 그리고 그 이후에 터졌던 2012월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나옵니다. 중과세 면제, 그리고 취득세 등 종부세에 대한 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 나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중과세 혜택 부분 자체, 중과세에 있어서를 맞지 않아. 임대사업자만 등록하게 되게 되면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나는 보호를 받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보게 되게 되면 장기 임대로 갔을 시에 중과세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공급 물건에 대한 잠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도 급해진 거죠. 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없이 가격대를 올라가는, 추가 매수하는 모양새로 올라갔는데요. 아차!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부분 자체로 그 이후에 8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이 부분으로도 안 잡힐 듯한 정책이라 생각이 되면서 9.13 부동산 정책이 방안이 나오는데요. 자, 가장 큰 거죠. 대출.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지만 수요 억제 정책 중에서 세금과 대출, 돈줄을 세금이라는 거는 내가 양도 차익이 났을 때에 대한 개념으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안 난다고 하면 세금하고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단 내가 구입을 하고 싶지만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출이 막힌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만한 매수에 대한 능력 자체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규제까지도 9.13 대책에서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자, 쭉 정책이 오면서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충분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9.13 대책에서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9.21 수도권 공급 대책이 나오죠. 그러면서 1차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2차 공급으로 인해서 15만 공급 물량이 현재 발표된 상태고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8.2 대책부터 지금 공급 대책까지 쭉 오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2018년도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균형 발전과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했던 정책 자체가 양극화를 가져왔고요. 자, 두 번째, 수요 억제 정책으로서 가장 큰 대출 규제가 현실화돼 버렸고요. 세 번째, 15년 만에 공급 신도시 부분이 발표된 부분으로 2018년도의 부동산 키워드를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내년 집값은 어때요?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아니면 그냥 보합세일까요? 어디에 살까요? 라는 부분 자체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자, 본 권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018년도가 아니라 1986년도부터 현 시점까지를 봤을 때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 자체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으로 질문하시는 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니까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자, 1988년도 1기 신도시가 발표됐습니다. 발표돼서 90년대 초반까지 가격대가 올라가다가 안정화를 찾았죠. 88년도에 강남 주공아파트의 가격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시점에서 생필품 그리고 외식을 갔을 때 흔히들 먹는 음식의 가격들을 상승을 봤을 때
과연 어떤 부가가치가 더 높았을까라는 부분 자체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접근하시는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미시적으로 보는 부동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는 부동산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서울, 수도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서울 전 지역도 아니고 수도권 전 지역도 아니고 양극화가 이루어진 거는 현 상황에서는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팩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수요가 많은 입지의 부동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년 포커스다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2019년도 우리 실수요자들 그리고 무주택자들 이분들한테 가장 많이 마음이 가는데요. 2019년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청약시장 공급 물량 많습니다. 경쟁자들이 다주택자들이 현재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연도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세 번째. 자, 이건 뭐 제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게 되면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소득계층, 특정 지역의 아파트 주택수가 대략 2% 수준입니다. 전국에. 특정 소득계층 거의 1%라고 봐야죠. 1% 봐야 되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나머지 98% 우리 서민들이죠. 지방에 집이 있고 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고 따박따박 모아가지고 집 한 채에 있는 우리 98%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모든 정책에 있어서 수요 억제 정책 그리고 현재 2018년도에 왔던 정책들이 속담 하나로 제가 정리를 좀 하면서 질문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고래 싸움에 과연 새우등이 터지는 일이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본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